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러닝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계획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요. 과연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몇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전에 2020년도에 러닝팁스에 보시면 또 좋은 자기주도 학습 전략에 대한 웹진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자기주도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동기이다 라는 이야기.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이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동기에도 종류가 있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차이점,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학습할 때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효과적인 목표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학습 인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메타 인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주도의 힘, 바로 동기유발인데요. 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나요? 그냥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는 이런 것들을 혹시 반복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소유의 공부를 하는가, 존재의 공부를 하는가. 아주 유명한 도서 있지 않습니까? 에이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고 까먹고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유의미한 나의 삶의 의미로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의 공부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학습이라는 게 무엇이죠? 네,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 근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까? 학에 초점을 잡고 있죠. 배우기만 합니다. 나 스스로 그것들을 익혀 나갈 때 그것이 진짜 학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진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자가 돼야 될까요? 네, 동기가 있는 학습자가 돼야 합니다. 저 말뜻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동기가 있는 학습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우수한 학습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일반 학습자들, 첫 번째 뭐를 들었나요? 네, 부단한 노력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우수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을 가장 우선시로 잡고요. 노력은 네 번째로 잡았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강한 학생들은요.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와 목표를 명확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습관을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부단한 노력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 우수한 학생들은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나의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의식이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동기도 구분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동기가 구분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동기에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요. 먼저 외재적 동기 한번 볼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그 자체를 함에 있어서 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하면 뭐 해줄게. 칭찬, 성적, 상품, 용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 이걸 바로 외재적 동기라고 해요. 물론 저 외재적 동기도 중요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갖게 하지요. 하지만 저 외재적인 동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 바로 내재적 동기라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내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학습하는 그 자체로서의 만족, 공부하는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하고자 하는 의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뭐라 했죠? 네,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것이죠. 이 학습 동기는요, 그래서 학습 행동을 일으키고 학습 행동을 유지하면서 학습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소유의 학습이 아니라 존재의 학습을 할 수가 있을 때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사항과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추상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학습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때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예를 잠깐 볼까요? 추상적인 목표는 이런 거예요. 나 수학 잘하고 싶어요.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효과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이번 학기 기말 시험에서 수학 80점 이상을 맞을 거야 라고 측정 가능한 목표. 자, 3월 말에는 5km 마라톤을 꼭 완주할 거야. 이렇게 해서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목표 설정이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목표를 관찰 가능한 행동용어,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적고 측정 가능한 준거를 만들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그림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가?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학기에 수학 80점 이상 맞아야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하루에 문제집 2장 이상씩 풀어봐야지. 교재를 하루에 10페이지 이상씩 읽고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달성 가능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적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실적인가? 현재 나의 점수는 이런데 갑자기 100점을 맞겠다라기보다는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려보자. 그리고 시간 계획이 있는가? 목표 달성한 기한을 정합니다. 이번 기말 시험에서라는 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인지 전략들을 보시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되죠? 네, 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을 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10분 이후에 망각이 시작되고요. 20분 이후에는 나의 기억의 40%가 없어집니다. 망각하게 되고요. 1시간 후면 55%, 하루가 지나면 약 70%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저 망각 곡선을 보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망각이 시작될 때 바로 즉각적인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기억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가 지나기 전날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한다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공부하고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고 다시 복습하고 짧게 공부하고 복습하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죠. 짧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면 훨씬 더 기억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메타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라는 것은요. 한 단계 위에 있는, 한 단계 고차원에 있는 이란 뜻이고요. 인지라는 거,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구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을 말하는데요. 실제 메타인지란 그래서 생각 위에 생각이라고 표현되고 내가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메타인지가 있어야 정말 학습에 효과적으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더 알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메타인지 전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학습했으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은 휘발하지만 글은 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는 저장이 돼 있지만 이것들을 또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 글로 써 남기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정말 말로 설명하고 글로 쓸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럼 다시 피드백하고 재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재구조화해서 나의 장기 기억으로 각인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학습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메타인지 전략들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타인지 전략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아까 뭐였었어요? 첫 번째 단계,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두 번째는 컨트롤 단계인데요.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인지에 내리는 단계가 바로 컨트롤 단계입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컨트롤 단계까지 학습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전략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해방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바보를 만든다. 해방된 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에게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에게 설명을 듣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학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설명이라는 것은 교육자의 행위에 앞서 교육학이 만들어낸 신화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우님께서도 여기 있는 이야기처럼 스스로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선택하고 그 동기를 가지고 메타인지 전략이나 이런 전략들을 써서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학습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